안녕하세요, 랍샷입니다. 요즘 드디어 주변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경각심 차원에서 지난번 비트코인 겨울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보면서 왜 비트코인만 해야 하는지, 셀프 커스터디가 왜 중요한지, 비트코인 예치 후 이자놀이가 왜 위험한지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우선 202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기억에서 잊혀졌겠지만 5월에 루나 테라 사태가 터졌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테라와 루나는 테라폼 랩스가 발행한 코인으로, 테라는 US 달러와 1대1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루나 코인은 이 테라의 가치를 담보하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해지자 대규모의 테라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테라의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테라를 루나로 교환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루나가 무한정 발행되면서 루나의 가치도 폭락했습니다. 결국 테라 가치의 하락이 루나 가치 하락을 부르고, 다시 루나의 가치 하락이 테라의 가치 하락을 부르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두 코인 모두 가치가 거의 0이 되었습니다. 이 사태로 수십조의 투자금이 증발했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관련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USD를 예치한 사용자에게 약 19에서 20%의 연간 이자율을 제공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저도 그때 마침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통을 좀 땡겨서 테라를 사볼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때 비트코인에 대해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기였고, 많은 비트맥시 분들이 이 위험성을 경고했기 때문에 테스트만 해보고 말았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테라를 예치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참 그 기사를 보고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요. 저도 20대 때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봐서 그 고통이 엄청난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새길로 새지 않도록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트코인을 하지 말고 비트코인만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선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탈중앙화된 화폐입니다. 수천 개의 노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코드 변경은 커뮤니티 합의가 필요합니다. 테라 사태는 중앙화된 프로젝트이고 창립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붕괴될 때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시스템에 저항하는 돈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의 간섭 없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나 부채 증가 같은 피아트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유일한 안전자산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알트코인은 종종 창립자나 재단의 믿음에 의존해서 테라처럼 무너질 수 있으므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은 비트코인만 모으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테라의 UST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루나 토큰의 공급 조절로 1달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강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이 메커니즘이 역효과를 내어 루나가 무한 공급되어 가치가 0으로 추락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명확합니다. 2100만 개의 고정 공급, 작업 증명 합의, 탈중앙화 네트워크, 누구도 공급량을 조절할 수 없고 15년이 넘는 역사에서 이런 붕괴를 한 번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루나 테라 사태가 터지고 6개월 후 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아예 거래소가 망한 것입니다. FTX 사태는 2022년 11월에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를 가리키며 크립토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FTX는 세계 3위권의 거래소로 고객 자산을 유용하고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와 자금을 혼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8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산이 증발했으며 창립자 샘 뱅크먼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태는 크립토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규제 강화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보고 제가 2022년 11월 11일에 블로그에 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FTX 사태 때문에 큰돈이 계좌에 동결되신 분들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태가 잘 해결돼서 원금을 꼭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FTX 사용자였고 역같은 국내 거래소 수수료 때문에 업비트에서 트론을 전송 후 비트코인을 매수 후 한 달에 한 번씩 개인 지갑으로 전송합니다. 다행히 주기적으로 개인 지갑에 옮겨놨기 때문에 큰돈이 FTX 계좌에 없었고 그 때문에 작은 손실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전송한 이유는 약간 귀찮기도 하고 솔직히 8% 이자에 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내 돈 20만원도 계좌 동결로 출금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CFI 업체 하루인베스트에 맡긴 비트코인도 약 2%의 수수료를 주고 중도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비트코인을 CFI에 몰빵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FTX 사태로 동결을 당해보니 기분이 매우 더러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내가 투자 판단을 잘못해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외부의 요인으로 억울하게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매번 X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개인 지갑을 써라 하시던 소머리 형님의 뜻과 가을 사가님의 몇 달 전 조언의 이유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스페이스를 통해 들은 아토맥님의 예측, SEC는 이제 거래소 규제의 명분을 이번 사태를 통해 얻었고 중소거래소, CFI, DeFi 업체까지 규제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중소업체들이 청산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꼭 개인 지갑을 쓰세요. 난요키, 난요와 비트코인. 그 후에도 비트맥시 분들의 예견대로 몇 개 업체들은 줄도산했습니다. 저도 이 블로그를 오랜만에 보니 감회가 새롭고 다시 한번 경각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하루인베스트 사건입니다. 우선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데요. 제 지인도 여기에 수억을 예치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리채를 붙잡아서라도 빼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물론 저도 한때 비트코인을 여기에 맡긴 적이 있지만 FTX 사태와 비트맥시 분들의 경고를 듣고 바로 뺐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막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루인베스트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 관리 플랫폼으로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 7에서 15%의 고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무위험 아비트리지와 분산 투자 전략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치했으나 2023년 6월 갑작스러운 인출 중단으로 대규모 사기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피해 규모는 약 1조 3,944억 원, 약 10억 달러에 달하며 피해자 수는 1만 6,347명으로 추산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CEO와 경영진은 사기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민사소송만 진행 중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의 핵심은 탈중앙성과 스스로 금융주권을 지키는 것인데 반대로 중앙화된 시스템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세 사건 모두 중앙화된 주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했습니다. FTX는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끄는 중앙화된 거래소였고 루나는 테라폼 랩스라는 단체가 발행한 코인이었습니다. 하루인베스트 역시 투자금을 운용하는 중앙화된 금융 서비스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내부 정보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높은 수익성에 대해 맹신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FTX의 안정적인 거래 환경, 루나코인의 고정적인 스테이킹 수익, 하루인베스트의 높은 예치 이자율에 매료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의심하지 않고 투자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들의 탐욕과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큰 위험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안정적인 고수익이라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이라는 속성을 보고 자신의 노동력을 미래로 보내기 위해 비트코인을 저축을 시작했지만 가끔 이런 탐욕 때문에 샛길로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름만 바뀌어서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최근에 새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 역사적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비트코인만 모으시고 셀프 커스터디 하시고 책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저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유가 되신다면 플로드도 꼭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제가 X에 올린 글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5일 글이네요. 여러분, 비트코인 신에서는 무조건 비트맥시마를 들으세요. 그게 자신이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투자든 골프든 인생이든 아생 연우 살다. 일단 먼저 살고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